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몽골 비사 등에는 징기스칸의 선조 계보가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징기스칸에서 3, 4대를 제외하고는 허구나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또한 학자들은 그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시대나 그들이 살던 장소, 그들이 행한 일들의 실체도 전혀 이해하거나 규명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원철 박사는 몽골 비사, 집사, 사국사, 투르크 계보, 이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실존 인물이며 또한 그들이 살던 곳이 막연히 몽골의 어디쯤이라는 식이 아니라 우리 땅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지명까지 알려주고 또한 그들이 살면서 이룬 일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잃어버린 고리들을 보면 고구려는 우리 말갈은 퉁구스족이라는 주류 학설을 뒤엎고 발해를 세운 칭기스칸의 선조인 대씨 가문은 고구려 왕가 서자 집안이며 고구려와 발해는 한 가게에서 나온 우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발해가 망하는 시점 직전에 고려를 세운 왕건은 신라의 개성 호족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발해 왕가 외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왕건은 금나라 시조 한보의 아버지 금행의 외증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 왕건은 그란이 박해를 무너뜨리자 경로를 하면서 예물로 보내온 낙타들을 만부교 다리 아래에서 굶어 죽게 하면서 또한 그란과의 국교 수립을 거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발해는 내 친척의 나라라는 말을 하면서 망명해온 발해 세자였던 대광현 일행을 자신의 왕씨 족보에 올리는데 그 이유는 한 집안 종씨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왕건이 몸소 보인 그 미스테리한 선언과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926년 발해가 무너진 우리 북한 땅에서는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서기 948년 고려 정종 3년 때부터 이미 여진이 들어섰는데 이는 발해 개성국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시조 한보는 이때에서 약 3세대 전에 장차 여진으로 불리게 될 발해 반항군으로 들어갔는데 발해가 망한 뒤 4세대 후에 한보 4대 손인 완한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웠다 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수년간 몇몇 학자들이 신문, 방송, 인터넷, 논문 등에서 주장하여 금태조 완한 아골타의 가계가 신라 왕족이라고 하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퍼져갔는데 이는 전원철 박사에 따르면 책에서 이 견해는 철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원철 박사는 기록에 따르면 금나라를 세운 완한 아골타의 7대조 한보와 그 아버지 금행은 남국 신라가 망할 때 936년대 인물이 아니라 북국 발해가 엄연히 존재할 때인 840년에서 50년대 발해 왕족들로 각각 대하발의 5대손과 4대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는 신라 왕가 후손이라고 우리 학자들이 믿어온 청나라 시조 아이신교로 누르하치 역시 고구려 발해 고려와 한 가문인 금나라 황족 후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고구려 발해 고려 금나라 원나라 제국 청나라가 모두 한 가게에서 나왔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 공정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그들 왕조를 창조한 것이 우리 민족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징기스칸 가게는 한낱 소수의 양치기 야만 유목민이 세계 정복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고대 통치자는 왕통이나 왕족에 의해 나라를 세워야 그 주민들이 인정하는 역사였다는 것이 전원철 박사의 주장입니다. 특히 동북방 역사에서 그렇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동안 징기스칸에 대해 몽골 초원의 여러 유목민을 통일한 좀 더 힘있는 야만적 유목민 부족 출신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수천 년간 초원에서 양이나 치던 민족이 갑자기 부족 통일을 이루고 여러 문명 세계를 정복한 동기와 힘의 원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해가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철 박사 말대로 징기스칸이 고구려 발해 후손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징기스칸과 그의 원정대는 더 이상 말을 탄 야만 유목민이 아니며 그가 벌인 정복 활동도 그저 영토 확장이나 재물 약탈 혹은 그저 별다른 이유 없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원철 박사는 그 이전에는 세계 지도에 없는 땅에서 느닷없이 전 세계를 떨게 한 세계 정복자가 탄생을 했다며 아무런 문화 전통 기술 거기다 조직력 배경이 없던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한낱 양치기 유목민 무리 따위가 자기보다 인구면에서 무려 1000배가 더 되고 또한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던 여러 개 문명 세계를 그렇게 단시일 내에 정복하는 일을 과연 이룰 수 있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의 몽골족은 뛰어난 무기 제조술과 오랫동안 집적된 문화와 정보 전달 체계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경비하여 더불어 잘 정비된 사회 조직을 가진 고구려 발해 후 고구려 유민들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그들이 유목민의 말타는 기술을 잘 조합했기에 그런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전원철 박사의 주장입니다. 이는 칭기스칸의 집안은 자기 조상이 패배한 전쟁의 기록을 후손이 절대 잊지 않도록 기록하였고 마침내 승리 기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비록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과거를 알지 못하면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하여 비록 발해와 후 고구려가 망해 이 땅을 떠났지만 우리 피부치로 났던 그들이 나중에 전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든 그 역사의 발굴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똑바로 알고 또한 우리의 미래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철 박사는 징기스칸의 선조 계보를 연구하여 징기스칸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 혼자 29개 언어로 된 사서들을 전부 독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옛날에 발간된 라틴어 기록들을 비롯하여 중세 트루크어와 페르시아 사서는 물론 동방의 몽골 비사 등 중세 몽골 문과 청대 만주어본과 요사 금사 원사 및 우리 삼국 사기와 고려사 등 각 사서들의 내용을 교차 체크하여 인명 및 지명을 각 시대별 언어의 변청 과정을 통해 면밀히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몽골 비사, 집사, 사국사, 투르크의 계보 등 서방 사서에 기록된 징기스칸의 선조의 계보를 동방 및 우리 사서들과 교차 체크하여 그 인물들의 이름과 소리만 대충 맞추어 나가는 식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살았던 곳의 지명과 그들의 활동 시기와 연도 그리고 행적과 족보상의 계보까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사서에서 확인하여 징기스칸의 계보를 추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서들의 내용이 서로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이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따라서 십수개 민족으로 쓰인 중요 원본 사서 해독만 하더라도 전문 역사가나
전공자조차 엄두를 내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들 원서 해독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대조와 비교, 교차, 확인까지 해내기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연구이며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이에 대해 전원철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여 이는 사실 여러 가지 언어를 이해하는 여러 동서양 역사 학자들이 여럿이 모여 함께 연구를 해야 할 연구를 혼자 해낸 셈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162년 징기스칸 탄생 이래 853년간 숨겨진 비밀과 아니 그 선조로부터 치면 고구려 멸망 후 1300년 동안 숨겨진 세계사적인 대비밀을 밝힌 데 대해 반론이 있는 학자들과 토론 요청을 받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한 학자는 그가 이룬 연구 성과를 보고 세계사 1000년간을 다시 써야 할 대발견이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